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중국 밖에서 활동하며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 경제인 화상 대표들이 창원시에 모였습니다. 중화권 시장 진출을 위해 세계 화상 대표들을 초청한 건데 화상들은 수소산업과 농수산물, 방위산업 분야에 관심을 표시했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11개 나라 중화경제권의 대표 화상들이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민간 차원의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는 한국 정부에 주관하는 또 한국 기업이 이번에 참석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이 의미 있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화상은 세계적으로 6천만 명, 세계 경제에 영향력이 큰 3대 그룹으로 인정받습니다. 동남아 국가 정권 시장에서 화상이 보유한 주식 비율은 전체의 60에서 80%에 이를 정도입니다. 화상들은 한국이 선도적 위치를 차지한 수소 산업에 가장 큰 관심을 표시했습니다. 경남의 수소 기업들과 협력 가능성도 비췄습니다. Australia probably has one of the highest deposits of hydrogen as well. Korea is, I would say, technology on hydrogen. 인도네시아 화상 대표는 방위 산업 분야도 협력을 희망했습니다. 国防，印尼的国防跟韩国的国防，据我所知已经有了很好的合作。 화상들은 이외에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여파로 한국 농수산물에 관심이 크다며 농수산물 가공품의 중화권 수출이 유망하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화상 비즈니스 위크는 2020년 처음 시작됐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다가 올해 3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된 것입니다. 거래 시작 전 상대방과 관계 형성을 중시하는 중국식 문화로 중화권 시장에 문을 여는 것은 속도는 다소 느리겠지만 시장성이 큰 사업으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내일부터는 날씨가 부쩍 추워질 예정인데요. 날씨가 추워지면 전기장판 같은 난방기구 쓰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전기장판은 조금만 부주의해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접지 않고 말아서 보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빌라 안쪽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주민 12명이 긴급 대피했고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전기장판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3년 동안 난방기구로 발생한 화재는 경남에서만 300여 건, 이 가운데 전기장판이나 담요 등에서 발생한 화재는 41건으로 13.6%를 차지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해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접히지 않은 전기장판의 온도는 30도 안팎, 접힌 부분의 전기장판의 온도는 60도를 넘습니다. 온도 차이가 2배 가까이 났습니다. 전기장판이 장기간 접혀서 보관될 경우 내부 열선에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장판을 접지 말고 말아서 보관할 것을 당부합니다. 전기장판을 꺼내어 사용 시 열선이 끊어지지는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해야 합니다. 전기장판을 보관할 때는 열선이 망가지지 않도록 둥글게 말아서 그리고 세워서 보관하도록 합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장판을 높은 온도로 장시간 사용하거나 열이 방출되지 않는 라텍스 등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외출하거나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땐 전원선을 뽑아둘 것을 당부합니다. 이 밖에 불이 났을 경우에는 전기 제품의 경우 물이 닿으면 감전의 위험이 있다며 가정용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끌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창원시가 승객의 호출을 받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 응답형 누비다 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경남에서 처음인데 운행 구간에 포함된 창원 도심에서의 가까운 거리 이동이 더 편리해질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휴대전화 앱으로 목적지를 설정합니다. 정류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던 버스가 10분 안팎에 도착한다고 알립니다. 승객이 직접 버스를 호출하는 수요 응답형 누비다 버스. 최대 8명이 탑승할 수 있는 소형 버스를 택시처럼 탈 수 있습니다. 운행 구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창원 중앙역에서 중앙대로 창원병원 구간 기존 버스 정류장 54곳입니다. 버스 노선이 따로 없이
정류장과 정류장 사이를 승객 요구에 맞게 운행하는 겁니다. 해당 구역 안에 버스 노선과 배차가 부족해 불편했던 시민들은 만족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많이 기다리지 않아도 돼서 좋은 것 같고 일단은 오지 않는 데까지 온다는 게 제일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편하고 좌석도 좋고. 6달 동안 시범 운행에 투입된 소형 버스는 모두 3대. 운행 시간은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시내버스와 요금이 같고 시내버스 환승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요금은 카드로만 받습니다.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확대 도입이나 마을버스 전환이라든지 운행 행태의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수요응답형 버스가 택시와 버스의 혼합 형태이기 때문에 택시업계 반발 등 이해관계자들과 조정이 필요하고 휴대전화 앱 사용이 쉽지 않은 고령층에 대한 배려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밤사이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면서 출근길 볼에 닿는 공기가 한결 부드러운데요. 현재 기온 창원이 13도, 함안이 8도, 거창이 4도를 보이는 등 어제 같은 시각보다 7에서 8도가량 높게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도 기온이 쑥쑥 올라서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으로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는 다시 찬 공기가 밀려오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낮 기온은 20도로 예년보다 7도가량 높겠지만 내일은 낮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면서 8도에 그치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니까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상하지 않게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우리 지역의 하늘 구름 많겠고 북서 내륙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부터는 구름이 차차 걷히면서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13도, 창녕이 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0도, 함안이 21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7도, 합천이 6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20도, 산청 18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밤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주말인 토요일에는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창원시 성산구의 한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하던 30대 남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수영장 이용객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한 뒤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수영장 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의원 64명 전원이 어제 도의회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경상국립대 의대 정원 증원과 창원 지역 의대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현재 경남의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전국 최하위권이라며 수련병원 3곳이 있는 경상국립대 의대 정원을 200명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창원시의 의과대학을 신설해 지역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가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경찰서 징계위원회는 A씨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또 청소업체를 창업한 뒤 임금체불로 고발당하는 등 겸직 금지 의무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서면 진술서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종업원을 마구 때린 20대 남성의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